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닥돌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학생들은 제가 대면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영상을 더 이상 업로드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간간히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셔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조금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에 주제는 이제 학교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이.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는데 그 연구실에 들어가야 되냐 마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연구실에 들어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들어가면 더 장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연구실에 들어올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지원할 수도 있겠죠. 네. 사실 교수님이 들어올래? 라고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그 학생을 좋게 봤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면은 크게 고민을 안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좀 지원을 해서 갈 예정이다. 그러면 조금의 고민이 필요하긴 해요.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점, 그리고 단점, 그다음 마지막에 제가 팁을 몇 가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좋은 장점은 학교에 본인의 자리가 생기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강이든 아니면은 시험 기간이든 일단은 내가 학교에서 내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연구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 있잖아요. 프린터 같은 것들도 마음대로 뽑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연구실에 따라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트, 그 다음에 연구 자재들을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이 원할 때. 그런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학습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진다. 그리고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은 등록금을 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장점은 보통의 경우에는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연구실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좀 더 높은 수준의 빈도로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본인의 학습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떠한 것들을 만들고 있을 때 조금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교수님들 사이에서 이제 얘는 어떤 연구실의 학생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저기 방의 학생이구나 라는 게 인지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수업할 때도 얘가 이제 어느 교수님의 학생이구나 라는 게 이제 인지가 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이제 좀 챙겨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본인의 학습 성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선배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새로 오신 교수님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선배들을 통해서 어떤 과목에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면 좀 더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이런 교수님들의 수업은 이런 단점이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습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학생들이 듣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아무래도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성적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인 그 선배라고 부르는 학생들과 연구실에서 만나는 선배들 간에는 약간 이제 갭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연구실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수준 높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대의 경우, 그러니까 공대에서는 아무래도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연구 과제를 하고 있을 때는 연구실 학생들이 그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그 보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건비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거는 약간 교수님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들은 사실 인건비라는 게,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라는 게 교수님들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연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은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은 교수님들은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대 교수님들은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시니까 조금 약간 기대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회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학과에 뭐 취업 추천 같은 게 들어와요. 어떤 학생 좀 보내주세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들도 추천을 하는 입장에서 좀 잘 아는 학생을 추천하고 싶겠죠. 아무리 뭐 성적이 좋은 학생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내가 봤을 때 이 학생은 저기 가면 잘하게 될 것 같다 라는 학생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취업뿐만 아니라 뭐 학과에서 제공되는 보통 뭐 졸업생들이 만들어준 장학금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어떠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을 아무래도 연구실 학생들이 조금 더 먼저 받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기회들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더 높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본인의 시간 활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조금 자유롭고 아니면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노는 게 좋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연구실의 일정과 조금 맞물려서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연구실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깝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본인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연구실에 어떤 일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 좀 아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대외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실에서 활동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점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굉장히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제가 학생들이 이제 재정적인 보상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에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업무 때문에 특정 기간에 굉장히 바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내려오고 그거를 본인의 일정과 관계없이 처리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본인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로드맵 설정에서 약간 눈치가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본인이 컴공을 하면서 약간 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복수 전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연구실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연구실인데 본인이 약간 뭐 인베디드나 스마트 시스템 쪽에 관심이 있어져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래도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분야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눈치가 보일 수는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실에 지원할 때는 최대한 가능하면 여러분이 학습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분야의 전공을 가지신 교수님 방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아니면 이제 엉뚱하다기보다는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이제 연구실에 있는 연구 주제를 계속 연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잘못 고르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연구실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나한테 흔적이 남는 거죠. 그 학생 꼬리표에 이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학생이 저기 있다 나왔다 이런 이제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이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그런 건 있죠. 이 연구실에 있다가 다른 연구실에 옮겨간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쉽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학과의 분위기에 따라서 연구실을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학과 내에서 활동을 할 때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잘 해결해서 나오면 괜찮은데 보통 이제 나가는 학생들이 깔끔하게 나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단점들이 있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지원하게 될 경우에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성향과 이제 교수님의 성향이 맞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구 주제가 비슷하냐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말하는 성향이라는 게 예를 들어 교수님이 아침 일찍 나와서 뭐 5시에 퇴근하는 스타일의 교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좀 늦게 나오셔서 새벽까지 일하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아침형 인간인데 교수님이 이제 새벽형 인간이야. 그렇게 되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가능하면 교수님의 그 성향, 그러니까 언제 퇴근하시고 언제 출근하시는지를 파악해보고 본인이 그 정도면 나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장 좋겠죠. 물론 뭐 교수님들이 새벽까지 여러분을 잡아두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교수님과 소통을 하게 되고 뭐 과제를 할 때 약간 이제 일정이 이렇게 두 학생과 교수님 사이에 이제 일정이 안 맞게 되면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뭐냐면 연구실에 불 켜진 걸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맨날 학교 문 앞에서 교수님 언제 오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연구실에 언제 불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방 말고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이 언제쯤 출근하고 언제쯤 퇴근하는지 확인하시면 저기 연구실의 강도가 어느 정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연구실에는 막 새벽 3시, 4시까지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새벽 4시, 3시까지 거기서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그렇진 않은데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가능하면 이제 학부생들만 있는 연구실보다는 대학원생이 같이 있는 연구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있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그 대학원생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연구실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실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환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조금 자유롭지만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학부생들끼리만 있는 연구실로 지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이제 학부생들끼리는 이제 원하는 게 비슷하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연구실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학 계열에서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할 생각이라면 연구실을 들어가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기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이제 손해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이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연구실에서 못 가게 막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혹시나 대학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석사 과정을 지원할 때 연구실에서 어떤 일을 했다 아니면 뭐 누구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했다라는 게 있으면 대학원 지원할 때 훨씬 더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뭐 PPT로 화면으로 준비는 하지 않았는데 연구실에 들어가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혹시 연구실에 자리가 있으면 제가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보통 교수님들이 그 연구실에 자리를 비워두지는 않으시거든요. 연구실이라는 게 결국 학생들을 지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걸 막으실 이유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연구실에 따라서 우리는 최소 학점이 얼마 이상 되는 학생들만 받는다라는 커트라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는 학생들을 일부러 뭐 쳐내실 이유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계열에서 앞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갈 생각이 있다면 이쪽 분야의 연구실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구실 관련돼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실이라는 게 결국에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수님의 그 스타일을 많이 따라가요. 그래서 연구실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 연구실 애들은 이제 교수님의 연구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이 해외에 계시잖아. 근데 이 교수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이 해외에서 매주 줌으로 막 회의를 하시는 교수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데 가면 조금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런 게 좋으면 그런 데 가면 되고, 어떤 교수님들은 이제 뭐 일정이 많으셔서 연구실에 막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좀 자유롭게 여러 가지 뭐 리소스를 누리면서 조금 자유롭게 연구실 생활을 하실 수 있겠죠. 이상 연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마 뭐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칠게요.